천국에서 젊어진 남편을 다시 만났는데 기뻐해야 할 그 순간, 뭔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해숙은 80세, 남편 낙주는 30대. 게다가 지옥행 열차에서 누군가를 구해다 집에 들입니다. 그런데도 천국의 관리자 센터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오늘은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가장 수상한 인물로 급상승하고 있죠. 낙준의 진짜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장면은 해숙이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젊어진 남편 낙준이 그녀를 반기는 순간입니다. 반가운 재해처럼 보이지만 해숙의 표정은 당황스럽기만 하죠. 해숙은 80세 노인의 모습 그대로인데 낙준은 리즈 시절의 청춘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낙준은 생전에 지금 모습이 제일 예쁘다고 말했고 해숙은 그 말을 기억하며 지금의 자신을 선택했지만 정작 낙준은 젊음을 택했죠. 천국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나이로 존재할 수 있는데도 두 사람의 선택은 전혀 다릅니다. 낙주는 왜 과거를 택했을까요? 낭만적인 말 한마디로 모든 걸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지금의 해숙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다면 낙준 역시 지금의 해숙과 나이를 맞추는 게 찐사랑 아닐까요? 당시의 말이 진심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의 선택은 해숙과 마주하기 두려웠거나 또는 그 시절로 되돌리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건 사랑이라기보다는 미련 혹은 속죄의 감정일지도 모르죠. 평생을 자신을 위해 살아온 해숙에게 낙주는 어떤 방식으로든 보답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 남편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과거 자신들이 망가졌던 원인을 치유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낙준이 해숙을 맞이한 게 아니라 다시 과거의 해숙을 낙준이 찾아온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낙준을 가장 미스터리하게 만든 사건은 지옥행 열차에서 한 여인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 낙준은 지옥역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여인을 발견하죠.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끌어안고 끌어냅니다. 처음엔 우연한 영혼 구제로 보였지만 문제는 그녀가 시스템에도 등록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존재라는 것. 이름도 과거도 없던 이 여인은 낙준이 지어준 솜이라는 이름으로 해숙의 집에 함께 살게 됩니다. 더 이상한 건 이 모든 상황에서 낙준이 전혀 놀라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마치 이미 그녀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망설임이 없었죠.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소미가 해숙의 어린 시절, 낙준의 과거 연인, 유산된 자식의 환생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낙준이 이 행동으로 천국의 룰을 어겼다는 사실이죠. 지옥행 열차에서 누군가를 끌어올리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낙준은 제지 없이 해냈고 아무도 그를 처벌하지 않았죠. 이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낙준에게만 허용된 예외 또는 그가 감당해야 할 어떤 죄책감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시스템을 거스른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낙준만의 사명이자 숙제가 아니었을까요? 누구도 구하지 않은 한 사람, 그녀를 구해야만 했던 이유, 그것이 낙준에게 있었던 건 아닐까요? 표면적으로 낙준의 직업은 천국의 우편 배달부입니다. 죽은 자들의 물건과 감정을 배달하는 이 설정은 참신하고 흥미롭죠. 그런데 드라마가 진행될수록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배달의 차원을 넘어서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4회에 등장합니다. 이탈자 박철진이 천국으로 넘어오자 시스템은 즉각 비상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해결한 건 센터장도 저승사자도 아닌 낙준이었죠. 그는 죽은 아내의 목도리라는 감정의 매개체를 꺼내 설득했고 결국 박철진은 지옥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규칙이 아닌 감정으로 운명을 움직인 사례였죠. 또 낙준은 천국과 지상, 지옥을 자유롭게 오갑니다. 일반적인 천국 주민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건 분명 공식 시스템 밖에 권한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센터장조차 그를 제지하거나 지시하지 않아요. 마치 낙준은 시스템 위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쯤 되면 궁금해지지 않나요? 정말 그는 단순한 배달부일까요? 물론 그는 편지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삶의 정리, 감정의 회수, 관계의 재편을 이끄는 장치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청자들은 그를 감정 정리자 혹은 비공식 심판자라고 부릅니다. 그의 배달은 형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돌아오지 못한 감정, 남겨진 삶의 찌꺼기를 치워주는 마지막 손길. 낙주는 천국의 인프라가 아닌 정서의 최전선에서 움직이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어떤가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천국보다 아름다운에서 시스템의 최상위에 있는 인물은 센터장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도착했을 때 규칙과 절차를 안내하고 이탈자가 나타나면 즉각 대응하는 인물. 이 드라마에서 질서와 규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존재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낙준이 가장 큰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소미를 지옥행 열차에서 구해 천국으로 데려온 그 사건 말이죠. 상식적으로 이럴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 등록되지도 않은 인물이 천국에 들어왔고 그것도 낙준이 독단적으로 데려온 일인데 그 누구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탈자 박철진 사건에선 천국이 비상상태로 돌입했는데 말이죠. 이건 우연이나 연출상의 생략이 아니라 의도적인 침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침묵이 두 가지 가능성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낙주는 센터장조차 함부로 간섭할 수 없는 특수한 권한을 지닌 존재라는 것. 둘째, 센터장도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낙준에게는 공식 루트 외에 미션이 주어졌고 소미를 데려온 건 그 미션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낙준은 자주 지상에 내려가죠. 누군가의 편지를 전한다는 명목이지만 어떤 날은 명확한 목적도 없이 돌아다닙니다. 우편 배달이라 하기엔 너무 자유롭고 감시조차 받지 않죠. 이건 단순한 신뢰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를 일부러 방치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낙주는 시스템 안에 있는 듯 보이지만 그 틀 바깥에서 움직이는 예외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규칙도 그를 막지 않고 심지어 최고 관리자조차 그를 관찰하지 않아요. 그건 낙준이 허용된 예외 혹은 의도된 변수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낙준은 천국의 일원일까? 아니면 시스템 밖에서 진짜로 움직이는 심판자일까? 생각보다 그럴듯하지 않나요? 소미는 천국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존재죠. 이름도 없고 과거도 없고 기억조차 잃은 그녀는 낙준이 지어준 이름, 소미를 받고 해숙의 집에 함께 머물게 되죠. 이질적인 동거, 그 자체로도 낯선데 더 이상한 건 낙준과 소미 사이의 과도한 편안함이죠. 해숙이 느낀 불편함도 단순한 질투로 보기엔 뭔가 더 있죠. 낙준은 소미에게 무척 관대합니다. 따뜻한 눈빛, 자연스러운 미소, 오히려 해숙보다 더 따뜻한 태도를 보일 때도 있죠. 특히 그녀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고 모든 걸 받아들이는 태도,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가능한 반응일까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묻지 않는 걸까요? 이때 등장하는 또 하나의 단서, 바로 고양이 소냐입니다. 소냐는 해숙의 반려묘였고 낙준을 대신해 죽고 천국에 온 존재죠. 경계심이 많은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미에겐 전혀 경계심이 없습니다. 낙준에게는 슬쩍 피하는 소냐가 소미에겐 먼저 다가가고 친근하게 반응합니다.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기억의 반응처럼 보이죠. 이 흐름을 보면 소미는 단순한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해숙과 낙준, 소냐 모두의 과거에 얽혀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이었을 수도, 치유되지 못한 상처였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지옥행 열차에서 소미를 구한 건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잊혀진 과거를 복원하는 행위였을지도 모릅니다. 본능이든 의지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해숙만 모르는 이 친밀함, 낙주는 왜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그 침묵 안에 아직 꺼내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낙주는 겉보기에 천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남편입니다. 해숙과 함께 정갈한 집에서 식사를 나누고 집안일을 도맡으며 투덜대는 해숙의 말에도 묵묵히 웃으며 받아줍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그를 보며 진짜 순정남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 모든 모습은 정말 사랑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조용한 속죄의 방식일까요? 낙주는 언제나 침묵을 선택합니다. 해숙이 어떤 질문을 던져도 그는 대답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죠. 설거지를 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해숙과 밥을 먹고 잔소리도 웃어넘깁니다. 말이 아닌 실천을 감정으로 전하려는 모습. 어쩌면 그는 지금 말보다 중요한 걸 갚으려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긴 저도 그럴 것 같긴 해요. 더불어 그의 역할도 단순한 우편 배달부 이상입니다. 지옥으로 가야 할 사람, 철진이죠. 설득해 돌려보내고 시스템에 없는 사람까지 천국으로 데려오죠. 시스템보다 감정을 우선하는 그의 방식은 마치 인간적인 심판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걸까? 아니면 지키지 못했던 과거를 되돌리기 위해서일까? 이 질문의 중심에는 소미가 있습니다. 낙준이 지옥에서 구해온 그녀는 해숙과의 관계를 흔드는 존재이자 시스템조차 개입하지 않는 낙준만의 선택이죠.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과거의 결핍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일 수 있습니다. 결국 낙준은 단순히 그저 낭만적인 남편이 아닙니다. 그는 과거를 복원하고 감정을 정리하며 삶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중은 아닐까요? 그게 사랑이든 속죄든 혹은 사명이든 분명한 건 하나, 그는 아직 무언가를 되돌리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해숙이 천국에서 만난 낙주는 정말 그 시절의 남편일까요?
아니면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존재일까요? 지금 이 순간도 그는 누군가를 위해 혹은 스스로를 위해 천국을 연기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남자의 진짜 정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T집 드라마집이었습니다.